너 식스팩 있어? 있어요. 저 이 맛을 알아요. 그 맛을 알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어느 순간은 왜 저렇게 행동을 삐딱하게 하는지 궁금한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8살 남자아이를 키우는 어머님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땡땡이는 남들에게 항상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항상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눈에 띄려고 관심을 되게 받으려고 해요. 뭐 예를 들어 친구랑 축구를 하다가 친구들이 뭐 잘하는 애가 오거나 애들이 자기한테 관심이 안 주면 뭐 상대편한테 패스를 한다거나 자사골 넣는 그런 거 있죠. 과잉 행동으로 막 가버리는 거예요. 1대1 수업 같은 경우는 되게 잘해요. 근데 이제 여러 명하고 있는 데서는 항상 그렇게 그런 식으로 자꾸 문제를 발생시켜서 친구들하고도 이제 민준이를 불편해한다거나. 또래와의 싸움이 계속되고 얼굴에 상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생기고 우리 땡땡이 때문에 학교 오기 싫다는 친구가 2명이나 됩니다. 입학한 지 2달도 안 되었는데 담임 선생님께는 전화가 한 8번은 받은 것 같습니다. 어제는 울면서 사정도 했고요, 협박도 했습니다. 시기를 놓칠까봐 겁이 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이제 사연이 왔습니다. 아이고, 상황이 또 어려우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빨리 아이를 먼저 만나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랑 할 장소는 바로. 그리는 거 좋아해요. 어? 입체적으로 그리는 거. 오, 진짜? 너 입체적으로 그리는 거 할 수 있어? 네, 너무 정렬되지는 오, 진짜? 자, 이쪽 자리예요. 민준이 자리는. 지금 먼저 아이가 들어오자마자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것 같네요. 내 자신이 기대했던 것만큼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 됐어요. 오. 자, 아이는 오자마자 먼저 낯선 선생님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입체 그리기 모양이 있었던 것 같고 뜻대로 안 되니까 축소해서 그리기를 했다가 다른 것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생님도 옆에 뭐 하나 그려봐도 돼? 너 포켓몬스터 알아? 어때? 레쿠자 같아? 혹시 말이야, 너 얘보다 더 센 거를 그릴 수 있어? 그릴 수는 있는데 잘 못 그려요. 그래? 괜찮아. 못 그려도 돼. 잘 그리는 건 중요하잖아. 근데 얘보다 더 크고 세야 돼. 쉽지 않겠지만. 아, 진짜. 재미난 생각이 났나 봐요. 아이가 낄낄 웃으면서 뭔가를 그리고 있어요. 됐어요. 다 됐나? 뭐야? 나보다 더 조그만데? 저는 큰 그림을 유도하고 싶었는데 더 작은 걸 그렸어요. 어때? 이길 수 있겠어? 다크볼 했습니다. 뭐야? 다크볼? 잡았다. 안 돼! 나는 이제 복제 인간이었어야 할 것 같아. 그러면 지금부터 업그레이드를 해야겠군. 너가 복제한 레쿠자보다 더 센 레쿠자. 메가 기가 레쿠자. 어떠냐? 불번개 타입 2가지야. 기가 레쿠자보다 센 걸 너가 만들 수 있을까? 뭐야? 뭐야 이 조그만 녀석.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잠시
누구야? 뭐야, 뭘로 변신해? 똑같은. 아, 똑같이 변신하니까. 똑같은 변신해? 그러면 이렇게 해봐. 얘가 변신해도 쫓아오지 못할 만큼 센 거. 자, 맛있는 땅콩을 만들어요. 여기다 네드라이트 검을. 제가 의도하는 수업의 방향은 더 큰 것을 경쟁하듯이 크게 만들어가는 수업의 방향으로 잡고 있는데, 아이는 제 의도와 다르게 정반대로 작은 그림을 반복해서 그리고 있어요. 그리기에 자신이 없어서 단순히 그런 거일까요? 아니면 어머님 말씀하신 대로 전혀 반대로 하는 성향일까요? 조금 더 지켜볼게요. 내 친구 만들까? 그래도 되지? 여러 명 그려도 돼. 전쟁할 거니까. 선생님도 부하 만든다. 여기 옆에다가 거미줄. 이렇게 적어야 돼. 뭐뭐 적냐면은 HP 4칸 만들어야 돼. 공격력, 그리고 세 번째 칸은 방어력, 이동속도 알아? 이동속도? 네. 이속. 잠깐만. 근데 뭐야, 무한이 어딨어? 무한은 안 돼. 그렇게 싫어? 근데 그 규칙이야. 아이가 숫자를 스택을 맞춰서 써야 되는 규칙을 줬는데 불구하고 무한으로 적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일 수 있는 거는 내가 만든 캐릭터가 상상 초월만큼 강했으면 좋겠다 라는 욕구가 느껴지고, 한번 어떤 욕구가 생기면 룰을 파괴하려는 행동이 보인다. 그럼 몇 가지 쓸까? 둘이 똑같아야 돼. 그래야지 게임이 되지. 1005? 좋아, 1005. 만으로 하면 안 돼요, 그냥? 안 돼, 안 돼. 왜? 왜? 그럼 규칙이 없어지잖아. 네. 만으로? 네. 그럼 1005 말고 만? 네. 그러면 이번엔 딱 약속해. 네. 자, 약속. 이게 만 더 이상 움직이면 안 돼. 네. 됐어요. 좋아, 시작하자. 자, 그의 공격력 몇이야? 500 되는 거야. 잠깐만요. 바꿀게요. 내가 질 것 같으면 룰 바꾸기. 이기고 싶은 욕구가 강한 친구들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행동 중에 하나죠. 자, 간다. 얘는요. 저기 지수 있다. 뭐야? 기를 발랐어요. 발랐어요, 얘. 근데 어떤 면으로 보면 단순히 룰 브레이커, 욕구가 강한 아이,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선천적으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해내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면도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민준승 화이팅. 민준아, 너 이렇게 느려? 누구밖에 안 돼? 자, 다음으로는 충동성도 살짝 확인을 해볼게요. 더 빨리. 노는 거 아니에요. 테스트예요. 민준, 일로 와봐. 너 힘 엄청 센데. 봐봐. 일어나봐. 아이통 보여줘봐. 아이통 해봐. 너 8살 맞아? 다리 근육이 좋아요. 다리 근육 봐봐. 오. 너 식스팩 있어? 있어요. 오, 진짜? 대단한데? 만져봐요. 갈비뼈가 있어요. 야, 갈비뼈 나도 있어.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이가 갖고 있는 욕구를 대변해 주기도 하는데요. 자,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욕구의 가장 기본 안에는 인정받고 싶다.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주고 싶다. 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저건 뭐예요? 저거 총처럼 생긴 거예요.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이건 선생님 만든 거야. 잘 보여줄게. 나중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파워 엄청 세지. 주세요. 자동차 만들 거예요. 알았어.
아이는 제가 아이를 어느 쪽으로 끌고 오려고 하면 기가 막히게 알고 그쪽으로 쫓아오지 않고 있어요. 뭔가 상대가 나를 움직이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푸시에 맞게끔 같은 양의 반발의 욕구가 올라오는 타입일 수 있어요. 저럴 때는 내가 푸시를 하지 않으면 반발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퇴현우 마술사로 공연한 적 있잖아요. 응? 응? 퇴현우 마술사. 최현우 마술사님 여기까지 왔어? 자, 봐봐. 네? 이거 봐봐. 네. 이게 자석이지? 네. 근데 막 이 손이 이걸 이렇게 잡아먹었어. 촥. 여기 분명히 있겠지? 봐봐. 야, 너 이거 뭐야? 네 귀에서 뭐가 나오냐? 저 이 맛을 알아요. 알아? 그럼 선생님이 또 새로운 거 하나 보여줄게. 고모들 맛을 중에서는 지금 들어주는 사람은 없고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어요. 저 고모줄 하나 줘봐요. 저 또 마술 할 줄 알아요. 알았어. 기다려봐. 선생님 거 먼저 봐야 돼. 알았지? 네. 먼저 리스 딱 보고 들어줘야 너의 이야기도 상대방이 들어주는 거야. 말하고 싶은 두 사람이 만난 거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면 이게 내려가겠지. 네.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내려가겠지. 네. 근데 그거 이렇게 하면 그치? 근데 어떤 경우에는 얘가 반대로 그냥 저 그 마술 알아요. 올라가게 돼. 너 이거 안다고? 네. 해봐. 마찰력 마술인데. 마찰력은 아닌데. 선생님이 알려줘? 네. 우리 아들들 키우면 이런 모습 많이 나오거든요. 모르면서 자꾸 저 이거 알아요. 저 이거 할 줄 아는데요. 뭐 이렇게 허세를 떠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런 친구들이 갖고 있는 기질 중에 하나는 욕구가 좀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즉각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충동적으로 모르는 걸 안다고 거짓말을 하는 양상이 나오기도 하는 거죠. 이 문제는 거짓말이라고 보기보다는 이거는 욕구 조절에 실패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좀 더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유추가 되는 것은 이 아이는 그러니까 어떤 욕구가 생기면 그 욕구를 바르게 채우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좀 아쉽죠. 자, 이런 성향 때문에 학교에서도 단체 생활을 할 때에도 자신의 욕구에 눈이 멀어서 주변인을 좀 불편하게 하는 상황들이 많이 생겼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유추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한쪽 많이 잡았지? 그냥 이렇게 앞에 사람이 있다 봐봐.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려가면 되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하면서 이쪽에 힘을 살짝 빼면은 고무줄이 짧아지면서 올라가는 거야. 오케이? 네. 이해 갔어? 네. 저는 고모줄을 잘랐다가 다시 고치는 거. 해볼래? 좋아. 이제 지금부터 너의 시간이야. 네. 할 수 있겠어? 선생님 안 보이는 데서 자를 거예요. 왜? 왜요? 왜요? 알았어. 안 볼게, 선생님. 손 조심해. 잘랐어요. 잘랐어? 잠깐만요. 마술 준비 좀 하고 있게요. 오케이. 저거 다 보이는데. 준비는 잠깐만요. 해줘. 됐다. 잘랐네? 네. 오! 이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구나. 야, 너 마술 잘하는데. 좋아. 마술의 시간은 지나갔고요. 자, 만들기 시간. 자, 다시 원래 하던 걸로 돌아가야겠죠?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렇게 할 거야? 잠깐만. 이쪽으로 와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바퀴랑 얘랑 부딪혀갖고 잘 안 되고 보통 이렇게 많이 해. 여기 위에다가 뭘 꾸미거나 하거든? 이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그냥 다른 걸 만들게요. 자동차 말고. 다른 거 하고 싶어? 저는 지금 이 아이 마음이 뭔지 알 것 같거든요. 시작부터 끝까지 다 내가 내 의도로 내가 선택해서 다 만들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들어온 제안이 훈수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훈수가 이 아이한테는 약간 나의 창작물에 불순물이 들어가는 듯한 느낌으로 이건 침해다 라고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기질은 작은 간섭조차가 치매로 느껴지는 성향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학교 생활을 할 때도 친구나 선생님,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모이면서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학교에서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아이는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생활에서 반복된 문제가 있지는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유추해 봅니다. 저건 뭐예요? 라이트 같은 거요? 이거 이거는 말이야. 이거는 자동차 그거 앞에 이거 반짝. 약간 그런 거? 너 이것도 한번 써볼래? 자동차 만들어서 붙여보고 하고 싶어? 요거는 해야 되는데 네. 할 수 있겠어? 네. 하나를 해도 자기가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타입이에요. 근데 이 아이한테 무언가를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것을 충분히 들어주는 것과 쉽게 너의 것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신뢰, 이 두 가지가 쌓인 다음에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타입일 수 있겠다. 이건 또 너무 작은가? 응. 네, 됐어요. 됐어? 자. 일, 2, 3 놔봐. 이제 조금 굳었을 거야. 좋아. 굴려봐. 오케이. 이것도 이거 글루건을 붙이는 거예요? 응. 어디다 붙이고 싶어? 먼저 붙이고 싶은 위치에다 잠깐만 넣어놓고. 자, 봐봐. 생각을 해봐야 돼. 여기에 붙이려면 여기다 붙일 거지, 너. 네. 이렇게. 네. 그럼 이렇게 하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떨어져요. 차라리 밑에마다. 여길 앞이라고 하고 이렇게 붙이는 게 훨씬 더 단단할 수 있어. 차라리 두 개를 붙이든지 이렇게 해도 되고. 어때? 네. 괜찮을 것 같아? 네. 좋아. 일, 2, 3, 4, 5. 좋아. 오! 오! 일단 이거 부를 수 있으니까. 내려서 붙여야 돼. 앞에 좀 더 내려서. 그렇지. 그렇게 하면 근데 이걸 킬 수가 없는데, 라이트를. 여기를 좀 잘라야 돼. 그래서 라이트는 드러나게 해야 되거든? 선생님 자르는 것만 도와줄게. 네. 장족의 발전이죠. 아이가 자기 작품에 칼을 대도록 저에게 열어줬어요. 자, 이걸 보니까 아이가 선생님들마다 좀 다르게 대한다라는 말이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 선생님이 나를 충분히 인정해주고 그리고 나를 침해하지 않고 충분한 신뢰가 쌓였다라고 느껴질 때는 이 아이는 선별적으로 사람들한테 마음을 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선행되기 전에 너 그게 뭐야?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왜 안 해? 선생님 말을 시키는 대로 쫓아와 라고 이제 아이를 가르치기 시작하면 시작점이 좋지 않으면 이 아이는 마음을 못 열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태연의 마술쇼 보러 갔어요. 그랬어? 너 마술사가 꿈이야? 네. 왜요? 넌 마술을 되게 잘할 것 같아서. 이은결도 보고 싶어요. 이은결 보고 싶어? 남들한테 이렇게 짠 해주는 게 되게 좋아. 일루미션 음. 마술사가 꿈이. 자. 그렇지. 자, 과연. 자, 잘 붙여야 돼. 오케이. 발발발. 요. 우와! 최고. 선생님 하나죠. 너무. 미래의 마술사를 만났어요, 오늘. 너무 멋있었어.
자, 어떻습니까? 아이를 보니까 또 아이의 어떤 면은 우리 아들과 닮아 있는 면이 좀 보이는 면은 없으십니까? 자, 제가 남자애들을 만나면 이 아이보다 성향의 경중을 조금 다를 뿐이지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성향을 조금 갖고 있는 유형의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자, 이런 친구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채워지지 않은 욕구라는 부분이 저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아이는 굉장히 창의성을 갖고 있는 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고 누군가한테 짠 하고 보여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 유형의 아이인데요. 새로운 것을 짠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해줌으로써 충족되는 나에 대한 인정 욕구,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가 뭐가 아쉽냐면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걸 무리하게 채우려는 행동을 한다라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잠깐만요. 어? 바꿀게요. 아, 뭐야, 무한이 어딨어. 무한은 안 돼. 저 이 맛을 알아요. 저 그 맛을 알아요. 너 식스팩 있어? 있어요. 외연적으로 봤을 때는 룰을 지키지 않고 선생님 말을 안 듣고 주변 친구들에게 불편하게 하고 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지만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안에 있는 깊은 욕구를 채우지 못해서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제대로 된 방법을 배우지 못해서 때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아이가 제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가르칠 때 필요한 솔루션 몇 가지를 정리해서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솔루션은 아이한테 우리가 줘야 되는 메시지가 너 이런 기질 잘못됐어가 아니라 땡땡아, 너의 이런 기질은 잘못된 게 아니야. 되게 멋진 거지. 그런데 그 기질을 잘 키워내려면 반드시 룰을 배워야 되는 시간이 존재라는 메시지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첫 문장이 아이한테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하는 순간 뒤도 안 돌아보고 뒷말은 전부 다 대립의 말이 될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시작을 할 때 아이한테 잘못된 부분을 교정한다는 느낌으로 가르치지 마시고 아이가 갖고 있는 걸 내가 봐주고 그거를 도와준다는 느낌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친구와 같이 우리가 보드게임을 한다고 볼게요. 이 아이는 분명히 룰 브레이커 기질이 있기 때문에 룰을 자꾸 바꾸면서도 막 이기려고 하거나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때 무조건적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판을 나눠서 이번 판은 네가 룰을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판이야. 이번 판은 약속을 지켜야 되는 판이야. 이렇게 무드를 두 가지로 나눠서 때와 장소를 구분하는 걸 중심으로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몇 가지 쓸까? 둘이 똑같아야 돼. 1005? 좋아, 1005. 바꿀게요. 이렇게 바꾸기 있어, 없어? 없어요. 잠깐 봐봐. 바꾸면 안 돼, 앞으로. 알았지?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어머님이 주신 사연을 보면 문제는 초등학교 가서 더 큰 문제가 발생되어서 입학한 지 2달도 안 되었는데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8번 받았고 또래와의 싸움이 계속되고 얼굴에 상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생기고 이 땡땡이 친구 때문에 학교 오기 싫다는 친구가 2명이나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질 수 있을까라고 보면 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이가 이렇게 룰을 잘 못 지키고 어기고 있으면 분명히 누군가가 혹시 가족 내에서는 이 아이를 단호하게 제지하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 요즘에는 약간 어떤 아이가 사회적으로 좀 버릇없는 행동을 한다. 그런 모습을 보면은 왜 제대로 못 가르쳤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실상을 보면 오히려 더 엄하게만 할 때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 이 가정에서는 아버님이 약간 강압적으로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 양상이 있다고 어머님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문제는 아버님이 강하게 가르치면 아이가 아빠가 나를 위해서 알려주는구나 배워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없어지길 바란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이런 친구를 만났을 때 이 친구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을 가르쳐줘야 하는 건 너무 맞는 얘기예요. 근데 순서가 먼저 이 아이의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바라보는 눈부터 갖고 그 아이의 채워지지 않은 부분을 먼저 채워준 다음에 가르치는 순서를 가져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로는 민준아, 너 이거 되게 잘하지? 너가 갖고 있는 기질 때문에 너 되게 잘 될 거야 라고 그 아이의 기질을 바르게 받아주고 인정해주는 마음과, 두 번째는 이 친구가 자신의 아이디어 침해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거에 내가 함부로 침해하지 않을 거야 라는 신뢰를 아이한테 반복해서 주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과제다. 그러니까 가슴이 텅 비어있는 아이란 말이에요. 아이가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자존감이 높아서가 아니고 반대로 나에 대한 평가가 낮기 때문이에요. 그걸 무리해서라도 높이려고 하는 아이한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것은 그걸 좀 채워주고 가르치면 훨씬 더 부드럽게 들어올 수 있다. 선생님 오늘 민준이 만든 거 이거 하면서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 너는 되게 창의적인 아이야.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무슨 뜻이야? 몰라요.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볼 수 있어. 너의 생각이 옳은 게 되게 많아. 그런데 창의적인 거를 이뤄내기 위해서 뭘 잘해야 돼? 선생님이 규칙을 주면 그 규칙을 잘 지켜야 돼. 오케이? 그 두 가지는 하나야. 너가 갖고 있는 생각이 앞으로 마술사가 되고 싶지? 박민준 마술사. 최현우 마술사는 뒤에서 스태프들이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안 도와줘요. 안 도와주는? 도와줘요. 엄청 도와줘.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민준이도 앞으로 어떤 걸 할 때 창의적인 생각이 나잖아. 그때 뭘 잘해야 돼? 협력을 잘해야 돼. 다른 사람이 하는 말도 잘 들어줘야 되고. 최고. 자,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솔루션은 이런 친구 통제할 때 되게 중요한 것은 통제가 적어야 돼요. 우리가 이 친구에게 통제를 성공하려면 조금 늦게 해야 되고 적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사소한 부분에서는 아이를 믿고 맡겨주어서 아이가 충분히 자기가 갖고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여지를 좀 열어주자라는 거예요. 너무 디테일하게 통제하는 것보다는 사소한 걸 열어주고 그리고 통제해야 될 걸 만났을 때 반드시 통제해내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서 이 아이를 대한다면 훨씬 더 아이가 어른을 잘 따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연필로 할래요. 연필로 해보자. 그렇지. 좋아. 자, 민준이 이번에 선생님 이거 줘볼게. 뭐 만드는 거예요? 뭐 만들지는 모르지? 민준이 마음이지? 바꿀게요. 이렇게 바꾸기 있어 없어? 없어요. 잠깐 봐봐. 바꾸면 안 돼 앞으로. 알았지? 자,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을 광범위하게 만나고 있지만 사실 아이를 가르치는데 필요한 본질은 그렇게 복잡하고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몇 가지 심플한 본질,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기억하셔야 되는 한 문장은 여러분 아이를 가르칠 때 채워주고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을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짧은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멜로니션 마술사가 꿈이